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소송 이야기인데요. 이건 또 경우가 완전히 다른 재밌는 소송이시고요. 저는 평상시 때 유해 씨를 참으로 싫어했지만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가 좀 유해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좀 희생할 필요가 있어서 전 적극적으로 유해를 지금 섭외해서 인터뷰를 해보려고 그래요. 네, 류효 씨 한번 출연해 주세요. 류효에 아시는 분 어떻게 좀 연락해서 말 좀 전해주세요. 좀 출연 좀 해달라고. 캐스천코리아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네, 됩니다. 네. 유해 씨가 홍준표를 유해는 씨고요. 홍준표는 그냥 홍준표예요. 씨발. 유해 씨가 홍준표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그게 이제 성추행과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떠나가지고 지들끼리 좋을 때는 뭐 지난해 6월달에 경북 경산체육관에서 전당대회 할 때 홍 대표가 내 손을 덥석 잡아서 그때는 되게 좋아하더만. 서로 누가 먼저 잡았네, 내가 잡았네 이렇게 논란을 했었는데 이거를 1억 원의 손배소를 이렇게 청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봤을 때 기각당할 수도 있고 떠나서 홍준표 입장에서는 되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제 유해가 홍준표의 발목을 꽉 잡고 있으면서 미투 나도 홍준표한테 미투 성추행 당했다 뭐 성희롱 당했다 하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한참 잘 걸어가던 어떤 한 자연인이 저 물 밑에서 물귀신 같은 게 하나 나와가지고 발목 한쪽을 쫙 잡으니까 스텝이 그걸 꼬였다 그러는 거야. 꼬여가지고 MBN 나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한테는 유해의 문제를 계속 풀지 않으면은 이걸로 우리 이미지는 그렇잖아요. 홍준표가 큰 정치할 사람이 아니라 유해 같은 애들하고 계속 공방을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로 몰고 가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그게 정치적으로 엄청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유해를 열사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좋죠. 아니 저는 류여해 씨에게 발음이 너무 힘들어요. 류 씨는 류여해 씨에게 한마디 좀 보충해서 충고를 드리고 싶은 게 그날 그냥 그렇게 손 덥석 잡은 거하고 뭐 이렇게 이상한 말로 명예훼손 모욕한 거 말고요. JTBC 뉴스룸 같은 데 나가가지고 손석희하고 인터뷰를 하세요. 미투를 하면서 그러네. 뒤에서 벌어졌던 일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거를 까발리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입지가 제대로 쓰고요. 재판에서도 당당하고 갑의 위치로 올라설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봤던 내용 말고. 근데 이거는 이제 서지현 검사랑 약간 다른 케이스잖아요. 본인이 같이 할 때는 사진도 이렇게 그때 당시의 기분은 동영상이 있어. 네, 그때 당시의 기분은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다른 걸 퍼뜨려야 된다. 아니, 좋은 척 했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 당시에도 불쾌했지만 상황상 좋은 척을 했어야 됐던 어떤 그런 감정적 폭행까지 당했다. 그렇지.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당내에서 이런 성추문에 대해서 항상 입 다물고 있었던 게 자유한국당의 여성 의원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유여해는 이런 면에서 보면은 뭔가 입지전적인 인물인 거죠. 입장에서. 최초 자유한국당류의 최초의 그럼요. 내부고 벌차. 네. 근데 이분은 진정성은 없지. 만약에 지금도 최고위원이라고 하면 요거 서지현 검사 쪽 관련해 갖고 엄청나게 또 다른 식의 그러니까 말을 했을 거예요. 진정성 있다고 해줍시다 지금은.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진정성의 상징 우리 유해 열사님 꼭 싸워서 이겨주시기 바라고요. 네. 어쨌건 홍준표가 지금 MBN을 아예 부수도 다 빼버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홍준표는 또 유해한테 소송당했지만 홍준표는 MBN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이 꼬리물기 소송 이런 게 있거든요. 그 MBN 자체의 입장에선 그래요.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언론에 관한 부분은 소송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소송의 어떤 순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언론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보도들을 쏟아냅니다. 그중에 오보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거기에 대한 정정 보도를 한다거나 사과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MBN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다 고소고발 건으로 가버리면 그 대상이 우리 같은 일반인이 아니고 현역 정치인들이고 공당의 대표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로 다른 언론사들이 함부로 비판을 못하게 되는 효과 때문에 언론을 길들이려고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여당이 민주당이 청와대가 오보 하나 냈다고 지금도 청와대 관련한 민주당 관련한 오보들 사실상 거의 매주 쏟아져 나오는 게 있어요. 추측 보도 하다가 보면 그거를 전부 다 소송으로 걸어버리면 보도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소송은 어느 때 하냐면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상대방이 사과나 정정 보도를 안 할 때 거기에 대놓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왜 TV조선이 녹음해가지고 뭐 한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생일 광고 그 모금 거기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안 하고 사과를 안 하면 소송으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스탠스가 참 애매해요. 류여해 사건하고 MBS 사건이
제가 취해야 될 스탠스가 평소에 그렇게 미워하던 류의 편을 들기도 좀 얼굴이 뜨겁기도 하고 사실 MBN 편 들기도 뜨겁기도 해요. 똑같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렇게 안에서 자중질환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꼬시기도 하고. 그런데 홍준표가 이렇게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늘어놓는 것 중에 이게 MBN 출입 금지가 진주의료원 폐업 맥락에서 추진한 거다. 진주의료원에 무슨 많은 문제가 있어서 무슨 예산도 뭐 계속 적자가 나고 하니까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어서 그 폐업을 추진한 거고 MBN 출입 금지도 그런 합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내린 거니까 끝까지 가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그래서 내가 그 경남도에 있던 그 빚 1조 4천억을 내 임기 기간 동안 제로를 만들었다. 뭐 이런 개구라를 또 하나 쳤거든요. 이거 예전부터 말 많았잖아요. 그거 완전 개구라입니다. 1조 4천억 빚이 아직도 있습니다. 경남도 이름으로 있는 게 아니라 경남도 밑에 있는 각 시, 구 이름으로 분산돼서 장부만 바뀐 거지 그 빚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홍준표가 예전에 제천 화재 때 경남도의 지 임기 동안 화재 사건이 없었다고 말했던 그 거짓말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 그렇게 각 지방자치단체로 빚을 분산시켜서 은닉시켰다. 그렇죠. 뭐 이게 분산, 그러니까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 돈을 줘야 회계 되는 계정을 수치를. 바꿨군요. 예. 그거는 그럴 수 있죠. 경남도청에는 채무가 없다 이런 식의 예. 논리를 만들어낸 예. 거고. 이거 부채 은닉 예. 혐의인데. 근데 지금 이게 뭐 진주의료원 폐업해가지고 사실상 1년 안에 40명 들어가셨거든요. 예. 약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예산 절감해가지고 채무제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자체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뜻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무상급식 안 하겠다고 버티면서 그 무상급식 한 그 비용을 아끼고 이런 세상에 멍청한 짓 SOC 사업 같은 거 안 하면 되는 부분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요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자체가 홍준표가 얼마나 또라이인지를 그냥 좀 보여주는 문제라고 보고요. 이제 홍준표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정말 보수 수구층에 계시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보기에는 참 우리 도지사 추진력 있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추진력을 내가 합당한 형태로 쉴드를 치려면 거기서 끌어들이는 게 사실상 약자인 노조거든요. 노조를 끌어들여서 빨갱이들이 그래서 지금 KBS나 MBC도 노용방송이라고 몰아가는 이유가 홍준표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노조들 때문에 못 해먹겠다. 그 노조들하고 싸우는 형태로 확실하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전선을 쫙 만들어주는데 홍준표 편에 서시는 분들이 노조와 똑같은 약자분들이 편을 들어줬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고요. 이것도 진주의료원 폐업 맥락에서 추진한다. 정말 얕은 수 있잖아요. 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 이런 개소리라고 있는 참 이해가 안 가고요. 민사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MBN과 누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려보겠다. 이게 뭐야 이게 지금. 그 민사가 완료될 때까지 그 정당이 남아날까요? 그러니까. 그 정당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아마 민사소송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에서 전당대회 할 때 홍 대표가 내 손을 덥석 잡아서 그때는 되게 좋아하더만. 서로 누가 먼저 잡았네, 내가 잡았네 이렇게 논란을 했었는데 이거를 1억 원의 손배서를 이렇게 청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봤을 때 기각당할 수도 있고 떠나서 홍준표 입장에서는 되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제 유해가 홍준표의 발목을 꽉 잡고 있으면서 미투 나도 홍준표한테 미투. 성추행 당했다, 뭐 성희롱 당했다 하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한참 잘 걸어가던 어떤 한 자연인이 저 물 밑에서 물귀신 같은 게 하나 나와가지고 발목 한쪽을 쫙 잡으니까 스텝이 그걸 꼬였다 그러는 거야. 꼬여가지고 MBN 나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한테는 유해의 문제를 계속 풀지 않으면은 이걸로 우리 이미지는 그렇잖아요. 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소송 이야기인데요. 이건 좀 경우가 완전히 다른 재밌는 소송이시고요. 저는 평상시 때 유해 씨를 참으로 싫어했지만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가 좀 유해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좀 희생할 필요가 있어서 전 적극적으로 유해를 지금 섭외해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류효 씨 한번 출연해 주세요. 류효에 아시는 분 어떻게 좀 연락해서 말 좀 전해주세요. 좀 출연 좀 캐스천코리아 해달라고.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해 씨가 홍준표를 유해는 씨고요. 홍준표는 그냥 홍준표예요. 씨발. 유해 씨가 홍준표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그게 이제 성추행과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떠나가지고 지들끼리 좋을 때는 뭐 지난해 6월 달에 경북 경산제 홍준표가 큰 정치할 사람이 아니라 유해 같은 애들하고 계속 공방을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로 몰고 가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그게 정치적으로 엄청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유해를 열사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좋죠. 아니 저는 류여해 씨에게 발음이 너무 힘들어요. 류여해 씨에게 한마디 좀 보충해서 충고를 드리고 싶은 게 그날 그냥 그렇게 손 덥석 잡은 거하고 뭐 이렇게 이상한 말로 명예훼손 모욕한 거 말고요. JTBC 뉴스룸 같은 데 나가가지고 손석희하고 인터뷰를 하세요. 미투를 하면서 그러네. 뒤에서 벌어졌던 일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거를 까발리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입지가 제대로 쓰고요. 재판에서도 당당하고. 은 없지. 만약에 지금도 최고위원이라고 하면 요거 서지현 검사 쪽 관련해 갖고 엄청나게 또 다른 식의 그러니까 말을 했을 거예요. 진정성 있다고 해줍시다 지금은. 네.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진정성의 상징 우리 유해 열사님 꼭 싸워서 이겨주시기 바라고요. 네. 어쨌건 홍준표가 지금 MBN을 아예 부수도 다 빼버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홍준표는 또 유해한테 소송당했지만 홍준표는 MBN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이 꼬리 물기 소송 이런 게 있거든요. 그 MBN 자체의 입장에선 그래요.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언론에 관한 부분은 소송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소송의 어떤 순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언론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보도들을 쏟아냅니다. 그중에 오보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거기에 대한 정정 보도를 한다거나 사과를 해야 되거든요. 갑의 위치로 올라설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봤던 내용 말고. 근데 이거는 이제 서지현 검사랑 약간 다른 케이스잖아요. 본인이 같이 할 때는 사진도 이렇게 그때 당시의 동영상이 기분은 있어. 네, 그때 당시의 기분은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다른 걸 퍼뜨려야 된다. 아니, 좋은 척 했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 당시에도 불쾌했지만 상황상 좋은 척을 했어야 됐던 어떤 그런 감정적 폭행까지 당했다. 그렇지.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당내에서 이런 성추문에 대해서 항상 입 다물고 있었던 게 자유한국당의 여성 의원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유여해는 이런 면에서 보면은 뭔가 입지전적인 인물인 거죠. 이쪽에서. 최초 자유한국당류의 최초의 그럼요. 내부고 벌차. 네. 근데 이분은 진정성